텐서플로우가 2.0 이후가 되면서는 이제 그 표준 케라스 라이브러리들이 아예 여기 다 들어가 버려 가지고서 뭐 한 트랜스포머 정도 되는 이후에 뭐 것들도 뭐 거의 다 들어가서 이제 뭐 케라스 표준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부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실전에서 사용할 만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불러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라는 건 왜 텐서플로우라고 부르냐, 이제 뭐 텐서를 계산하니까 텐서플로우라고 한 거고요. 그것이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패스에 따라서 계산을 하니까 플로우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텐서 계산을 하는 그래픽컬한 계산 도구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한 사람들은 또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뭐 개념에 익숙하죠. 근데 뭐 그건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또 그쪽 백그라운드까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CPU, GPU, TPU 이런, 그러니까 요새는 주요한 계산은 CPU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GPU로 보내서 합니다. GPU나 TPU로. 그리고 GPU, TPU는 뭐냐면은 매트릭스, 이제 우리가 조금 배울 매트릭스 캘큘레이션 하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프로세싱 유니트가 아주 많이 있어가지고서 이 매트릭스 연산을 저희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 빨리 계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계산을 한 개 빠른 CPU 가지고 뭐 100번을 하는 것보다는 100개의 유니트에다가 각각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조합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그리고 CPU가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의 컴퓨터에다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capability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는 써져 있기는 뭐 그 아주 로우 레벨 랭귀지로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그 어셈블러. 네?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개발돼 있기는 로우 레벨로 개발돼 있는데 우리가 하이 레벨 랭귀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 같은 거에서 불러서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뭐 C++, 자바스크립트,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이제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쓰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서 다 불러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텐서플로우 API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뭐 아마존 웹서버나 구글 클라우드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이런 엔바이러먼트에서 쉽게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뭐냐? 프로그램 잘 못하는 사람이 그냥 아이디어만 알면 당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틸리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개발자다, 뭐 지구상에 있는 뭐 한 95% 이상의 개발자가 다 또 사실은 이런 수학적인 연산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누가 그거 다 이 복잡한 이 텐서 연산을 다 그 하나하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뭐 그거는 개발자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뉴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다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 놓은 거다. 그리고 이제 이 텐서플로우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뭐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대부분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빅테크 회사에서 이제 그런 저기 프로그레스들이 나오지만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일 잘 못했었는데 이런 거는 잘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이제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컨트리뷰트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케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펑션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 텐서플로우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논문을 읽고 대체로 이게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 거구나 하는 아이디어만 이해하면 이미 그거는 텐서플로우에서 불러서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과도 다 그런 걸 불러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GPU는 처리 속도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리 속도도 순차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양자 컴퓨팅은 AI의 성능을 높이게 되나요? 특이점은 그 얘기도 뭐 조금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캠퍼스, 그 바로 같은 캠퍼스에 그 맞은편에 보면은 이제 고등과학원이 있죠. 거기 이제 부원장에 김재환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양자 컴퓨팅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권위자입니다. 근데 그 팀에 이제 양자 AI 컴퓨팅을 하는 외국 박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자 컴퓨팅을 AI에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성능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양자 시스템 내에 분자 하나하나가 GPU의 프로세싱 유니트 역할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 시스템의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GPU 프로세싱 유니트 하나하나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저기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양자 컴퓨팅에서는 이제 하나하나의 분자가 그 계산기 역할을 하게 되니까 물론 더 훨씬 빠르겠죠. 그런데 양자 컴퓨팅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컴퓨터에다가 입력시키는 작업이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자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 피지컬한 엔바이러먼트가 초저온이래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가지고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니트 하나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모든 AI 문제 그리고 이 복잡다단한 요새는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좀 이제 복잡한 모델을 많이 쓰죠. 구글에서 개발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알고리즘을 쉽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구현하는 자체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I 어플리케이션에 쓰려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은퇴하기 전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리 속도라기보다는 병렬 계산 아닌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GPU의 프로세싱 유닛들은 처리 속도는 CPU보다 훨씬 늦고 그 대신 개수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요새 쓰는 GPU들은 몇천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AI에서 주로 GPU나 TPU를 쓰는 이유가 AI에서는 간단한 똑같은 연산을 여러 개의 유니트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제 CPU가 있고, CPU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전체의 플로우를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런 W 곱하기 X
그러니까 매트릭스 현상 같은 것은 GPU나 TPU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뭐 그거보다 약간 하이 레벨, 그러니까 뭐 매트릭스 캘큘레이션, 함수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텐서플로우라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GPU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처음부터 다 만들어져 있고, 딥러닝 프로그램들을 아주 쉽게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거기에다가 특정한 모델들에 대해서 아예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이거 갖다 쓰세요 하는 것이 케라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텐서플로우가 2.0 이후가 되면서는 이제 그 표준 케라스 라이브러리들이 아예 여기 다 들어가 버려 가지고서 뭐 한 트랜스포머 정도 되는 이후에 뭐 것들도 뭐 거의 다 들어가서 이제 뭐 케라스 표준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부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실전에서 사용할 만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불러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개발자, 여러분 회사에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코딩은 템플레이트에다가 이제 숫자 바꾸고 파라메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99%의 그 개발자들은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은 아마 그분들은 그건 원래부터 안 될 겁니다. 원래부터 안 되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건 그분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뭘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기획의 전문가가 되고 매니저가 되려면은 그 케라스 라이브러리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은 이런 걸로 할 수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배우는 겁니다. 그죠? 예. What is available? What we can do?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설명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는 목적이 마치 코딩에서 뭐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서인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서 작년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필요 없는 걸 가르치냐, 이게 경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개발자들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개발자들한테 what's available 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거를 임플리멘트 하는 데 있어서는 개발자들이 훨씬 더 잘하겠죠. 맨날 해오던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CEO든 톱 레벨 매니저든 직접 프로젝트 리더든 정확한 디시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텐서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성호 씨는 뭐 물리학 백그라운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제 텐서라는 얘기를 뭐 아주 중요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가 뭐냐 콘셉추얼하게 얘기하면 이제 물리학에서 취급하는 양에는 스칼라라는 게 있고 벡터라는 게 있고 텐서라는 게 있습니다. 스칼라는 뭐냐면은 그냥 숫자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질량, 온도, 길이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것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학교까지의 모든 과학은 설명을 하죠. 근데 고등학교에 오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해져서 속도, 뭐 가속도, 뭐 변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향이 있는 양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텐서는 뭐냐? 여러 축이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양, 4차원의 양, 뭐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저울은 두 가지, 이쪽에 있는 추가, 그러니까 물체가 무거운지 이쪽에 있는 물체가 무거운지 이 저울은 이제 그거를 찾아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양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mass, temperature, length.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이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랭크라고 합니다. 랭크.
랭크도 한국말로 번역하면 차원이 되어버려가지고서 다 똑같아서 이제 이게 저기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 스칼라라는 양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양. 벡터는 뭐냐? 이렇게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는 양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화살표로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테일, 꼬리, 그 다음에 헤드가 있죠. 이쪽 테일에서 꼬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디렉션과, 그래서 화살표는 방향과 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크기, magnitude, 그 다음에 direction 이 두 가지가 있는 양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2차원이라면은 두 개의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뭐냐? X 방향의 크기, Y 방향의 크기. 그럼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인 벡터는 뭐 어떻게 됩니까? X1, X2가 부호만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방향이 다른데, 그래서 보통 스칼라와 벡터는 의 연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크기가 같아도 방향이 반대인 것을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그것은 0이 됩니다. 그렇죠? 벡터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그 힘도 force도 이제 벡터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반대 방향으로 쓰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경우와 비슷하겠죠. 두 팀이. 그러면 똑같은 힘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으면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이제 멈춰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줄에다가 주는 힘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다를 때 더하기 곱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양이 벡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은 컴포넌트별로 더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X1, X2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더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더하는 뭐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벡터는 이렇게 2차원의 벡터, 뭐 또 이 엠베딩 디멘전이 3차원이면 3차원에서 이제 방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은 이런 벡터가 놓여 있는 공간이 2차원 공간이냐, 3차원 공간이냐, 4차원 공간이냐에 따라서 이제 또 컴포넌트는 또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랭크 1 텐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칼라도 그렇고 벡터도 그렇고 앞으로 얘기할 뭐 이제 더 복잡한 텐서들도 다 텐서이긴 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랭크 제로인,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부르고, 랭크 1,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텐서를 벡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들이,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섞여서 막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요것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헤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개념을 만들어서 얘기하느냐? 물리학자들은 참 취미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뭐 그런데 사실은 저도 뭐 비교적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좋아했고 그런 사람인데,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이런 수학들이 복잡해지고 하면서 이거 정말 학과를 잘못 갔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걸 또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볼 때 인투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경영을 한다는 것은 뭐냐? 물리학의 문제들보다 경영의 문제는 훨씬 더 불확실성도 많고 인수도 많고, 그 다음에 비선형적이고 불규칙하고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수학적인 개념이라는, 그렇다고 수학을 뭐 물리학자들만큼 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통찰력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를 훨씬 더 시스테매틱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이런 콘셉트 정도는 배워두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예, 뭐 이런 데서 빨리 가면은 항상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대략은 이해를 잘 하고 계실 것 같지만은, 질문을 받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왜 우리가 텐서를 알아야 되냐? 이제는 세상이 데이터 기반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과도, 이과도, 경영자도, 관리자도, 개발자도 다 텐서를 알아야 되는 슬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죠. 모든 회사의 프로세스를 다 디지털화합니다. 그게 데이터로 돼 있는데 거의 모든 데이터가 그냥 스칼라 데이터가 아니고 앞으로는 다 텐서 데이터로 써 있을 겁니다. 컴퓨터 안에. 컴퓨터 비전,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이런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문제는 물론이지만, 그런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물론이지만 이제 기업 내의 모든 복잡한 데이터, 여태까지 엑셀들로 만들어져 있던 데이터. 근데 엑셀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는 숫자들이 쫙 저기 뭐 넘버링 돼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텐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폼 된 회사의 데이터 프로세스는 다 텐서 프로세싱이 됩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 또 우리가 다 텐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웨이트도 텐서, 인풋도 텐서, 그 다음에 아웃풋도 텐서, 다 텐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계산도 다 텐서 연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2차원으로 돼 있는 랭크 2 텐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2라는 거는 우리가 벡터라는 거는 이쪽으로 컴포넌트가 있는 거였어요. 여러 개. 그러니까 뭐 X축, Y축의 값이고 이제 3차원이 되면은 G축의 값이죠. 근데 여기 이제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행렬. 이거는 방향이 하나 더 있어서 이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은 뭐냐? 2차원 행렬은 쉽게 말해서 엑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서를 문과분들을 위해서 잘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다고 공유해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는 본 데이터가 아니지만 이분이 예, 굉장히 뭐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항상 이게 우리가 뭐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백그라운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을 하고 다른 공부를 해왔잖아요. 또 물리학을 하면서 텐서라는 거는 뭐 그 할 수 없이 다 열심히 배웠던 사람이라 제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도 잘 몰랐는데 이제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좋아할 수 있고 쉽게 이해가 되는 자료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클래스홈 같은 데다가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2차원 행렬이 가장 간단한 경우에 속하고 두 개의 매트릭스를 더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콤포넌트별로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과 4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 더해서 여기 7을 쓰면 됩니다. 이게 더하기 연산이에요.
그럼 8과 0을 더한 거를 여기다 썼죠. 4와 1을 더한 걸 여기다 쓰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스칼라, 그러니까 상수를 곱하는 경우 상수와 각각의 콤포넌트를 곱해서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쉽죠? 매우 쉽죠? 트랜스포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생각외로 신경망을 저는 제가 여기서 쓸 때는 트랜스포즈를 되도록 안 쓰고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많은 또 그 신경망 관련 뭐 책들이나 이 자료들에 보면 트랜스포즈를 써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는 뭐냐면은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저기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대각선이 있잖아요. 이거를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왼쪽 위쪽 코너에 있던 거가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 코너에 있던 애를 일로 보내고 여기 있던 애는 여기로 보내고 여기 있던 애는 여기로 보내고 아이씨 여기 마이너스 9잖아. 이렇게 보낸 것을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9에서 9로 바뀐 거는 제 실수예요. 그거는 좀 용서해 주세요. 저기 대각선을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시킨 것을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제일 복잡한 게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A하고 B하고 두 개가 매트릭스일 때 어떻게 곱하느냐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합니다. 그러니까 A를 곱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매트릭스와 이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하느냐? 이 세로 두 개를 곱한 매트릭스의 A라고 하는 콤포넌트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과 5를 곱하고 2와 7을 곱해서 두 개를 더해서 그럼 1과 5를 곱한 거는 5이잖아요. 그리고 2와 7을 곱한 거는 14. 1, 2와 5, 7을 곱한다. 그래서 1과 5를 곱하고 그 다음에 2와 7을 곱해서 14를 해서 그걸 더한 다음에 이렇게 19를 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B를 구해야 되겠죠. 요것은 이렇게 합니다. 1, 2와 6, 8을 곱하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2를 여기다가 씁니다. C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것도 3, 4와 5, 7을 곱해서 이렇게 해서 43을 여기다가 씁니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콤포넌트는 이것과 이것을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36과 48을 곱한 다음에 18과 31을 더해서 50을 여기다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게 매트릭스의 곱셈입니다. 그런데 신경망에서 하는 거의 모든 연산이 다 이 매트릭스 연산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고 왜 어디서 굴러 먹던 뼈다귀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하지 마시고 이것은 최소한 기억해둬야 됩니다. 내가 직접 코딩을 안 하더라도 텐서플로우에 돼 있는 코딩이 이런 거를 해주는 코딩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얘네들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뒷페이지에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아직도 못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뭐 저기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다들 이해되셨어요? 벡터의 개념에서 방향과 크기 중 크기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벡터를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서 우리가 방향과 크기를 한번 가진 양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비행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방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죠? 크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행기가 마하 1의 속도로 가느냐, 마하 2의 속도로 가느냐, 그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니면은 뭐 요새 김정은이가 막 쏘고 있는 ICBM은 뭐 마하 10의 속도 뭐 이렇게 가겠죠. 대답이 됐나요? 아니면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이 또 다른 방향의 의미일 수도 있는데. 네, 교수님, 그러면 그 가속도와 속도와 같은 그 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힘의 크기.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개가 같더라도 혹은 반대 방향일 때 뭐 반대 방향이라고 해가지고서 저기 줄다리기를 할 때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힘이 훨씬 세면 그쪽으로 끌려가겠죠.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뭐 이건 너무 저기 트리비얼한 질문이라서 딴 분들한테 실려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개념이라는 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해가 쉽게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백그라운드가 다른 제가 다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런 방향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질문을 하시면은 꼭 다른 분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십시오. 교수님,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매트릭스를 배우는 이유가 이게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인풋이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사진을 인풋으로 넣는다고 하면 그렇죠. 한 픽셀을 이렇게 벡터 형태로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 주시나요? 픽셀을, 그러니까 2차원 픽셀을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서 인풋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매트릭스, 어떤 인풋이 이미지가 들어온다고 그럴 때는 그걸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 줄 뒤에다가 그 다음 줄을 놓고 그 다음 줄을 놓고 해가지고서 옆으로 쭉 잡아 뺍니다. 그래서 그거를 벡터로 만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층이 있겠죠. 예. 두 번째 층은 순서가 또 쭉 1에서부터 뭐 얼마까지 개수가 있을 겁니다. 인풋과 두 번째 히든 층과의 사이에 웨이트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것들이 이런 매트릭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인덱스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풋도. 그러니까 A라는 인풋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쪽은 첫 번째 이미지인데 두 번째 줄은 두 번째 이미지인 경우. 그죠? 그런 경우가 이제 텐서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럼 개념으로서는 잘 그러니까 이미지를 얘기할 때 이제 실제로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에 칼라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이게 점이 뭐 200만 개쯤 있다고 그랬죠. 뭐 그러면 그 한 점 한 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는 세 가지의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의 컬러를 다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컬러 이미지 매칭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RGB가 이제 각각 어떤 색으로 나타내서 보여지느냐 뭐 이런 거를 저거 하는데, 그래서 각각의 컬러로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컬러 이미지는 비트가 10개 혹은 8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RGB라면은 레드가 세기가 얼마이냐 하는 것을 이제 숫자를 0에서부터 255까지, 그러니까 8비트라고 하면은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제로이면은 뭐 빨간색은 하나도 없는 거고 250이면은 빨간색이 제일 강한 거가 이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그런 숫자가 200만 개가 있는 거죠. 레드에만, 그리고 그린에 대해서 또 200만 개 있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인풋이 사진이 아니고, 뭐, 금융 데이터, 예를 들면은 그냥 숫자로 뭐, 집을 가지고 있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0, 1, 이렇게 해서 뭐, 0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융 데이터 중에서 뭐, 어저께의 스톡 프라이스, 그러면은 그건 연속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0, 1일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행열, 이렇게 추가를 해줄 때 어떻게 추가를 해주나요? 0일 때는 각각의 숫자가 그러면 여기 1 대신 0인 거고 1인 거고 0101만이 써 있는 거죠. 이 매트릭스 안에. 그러니까 2 바이 2가 그러니까 1 바이 2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각각의 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픽셀 하나하나가 뭐 2차원이라면 요거 하나하나가 0에서 뭐 255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비주얼 데이터는. 금융 데이터는 예를 들면 요거는 저기 회사의 뭐 저기 각각의 엠플로이들이 있다면 인사 데이터라고 하면 그 사람의 나이들이 각각 뭐 여기는 29세, 여기는 30세, 여기는 54세, 여기는 뭐 20세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기가 인풋이 로우마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별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한 컬럼을 매트릭스에 넣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이 매트릭스에다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인사 데이터다 그러면은 뭐 또 부서별로도 첫 번째 줄은 뭐 저기 영업부의 인사 데이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뭐 또 저기 기획 인사팀의 데이터다.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쪽 방향은 이쪽 인덱스는 뭘로 정할까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정하시면 되는 거죠. 엑셀 데이터에 엑셀에다가 열과 행을 넣을 때 거의 저기 박소미 씨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디파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는 굉장히 제너럴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 축은 뭐를 의미하고 이쪽 축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는 거는 개개인들이 쓰기 나름인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일반식으로 정리하면은 A, B, C, D, E, F, G, H 이것들을 곱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이제 일반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가 쓴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걸 계산을 할 때는 이게 곱해지려면 이쪽의 개수하고 이쪽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column in A must be equal to rows in B.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2 바이 2가 아니고 2 바이 3 뭐 이런 것도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쪽에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이거는 세로로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서로 곱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을 1, 3, 5하고 곱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럼 그 결과는 2x2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22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트릭스 곱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를 정리해 보면 뉴럴 네트워크가 데이터가 텐서로 나타내질 수 있고 그 컴퓨테이션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줄 한 줄 곱하는 거가 이제 사실 우리가 벡터에서는 도트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 도트 프로덕트들이 많이 모인 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텐서플로우는 텐서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계산 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꼭 행렬로 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뭐 실제로 하는 계산이 행렬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계산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포멀하게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계산을 하는 메커니즘을 일반화해 놓은 것이 이제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HJ님이 이희주님이 쓰신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뭐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방향은 어떤 값들의 분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매트릭스 방향이 매트릭스 한쪽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들을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인풋에 따라 가지고서 데이터들이 재무 데이터, 뭐 시장 데이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는 방향 하나. 그다음에 어제의 데이터, 오늘의 데이터, 내일의 데이터를 분류해 놓는 방향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시스테매틱하게 이제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그럼 그것들을 연산을 할 때 그 연산 방법이 바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